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에 뉴욕 증시 호조가 나타났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10시 구간 전후로는 조금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곧바로 또 이겨내는 모습 연출되고 있죠. 양시장 자 후반에 더 강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2440선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9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대체로 좋습니다. 자, 그중에서 현대차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물론 지금은 다시 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동차 산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시장은 괜찮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에 집중하셔도 될 만큼 지수 HTS 안 보셔도 돼요. 아, 그래요? 일단 시장은 괜찮습니다. 어. 지난주에 나스닥이 상당히 좀 힘들었었잖아요. 네. 예, 주 초반 좀 반등을 했었다가 주 후반에 조금 크게 밀렸는데 어제 다시 한번 미증시가 살아나면서 예. 전반적 이번 주 증시 물론 이제 하방 지지 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좀 반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업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또 업종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의 안정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네. 미국 시장에서는 업종 대부분이 좀 좋았거든요. 그동안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도 갔고 네. 그리고 또 기업 기술주 IT 종목도 좋았고 그리고 유통 소비주들까지도 좋았고 네. 또 바이오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고 예. 건설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증시 내에서 전반적으로 업종군들이 고르게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IT 섹터뿐만 아니라 뭐 경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앞에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현대차가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좋아요. 우리가 만약에 경기에 가장 크게 민감한 종목들을 본다라면 IT 섹터들이 가장 시장에 경기에 민감하죠. 뭐 특히나 이제 섹터별로 본다라면은 반도체 산업이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들로 좀 우리가 연결지어 본다면 소비의 가장 또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게 IT 스마트 기기 종목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경기에 따라서 또 새롭게 판매가 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가전제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소비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라면은 현대차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들 경기가 조금씩 회복 조짐 미국에서도 경기 지표들이 상당히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살아내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현대차 지금까지 52주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현대차가 어떻게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또 새로운 모멘텀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먼저 말씀드리면요. 52주 신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충격 다 받았지만 실적에 대한 전환 포인트를 했을 때 현대차 좋았어요. 예. 근데 지금 시점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52주 신고까지만 마냥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마냥 좋게만 해석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유들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지 그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뭐 상반기 자동차 판매 현황 그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보여드릴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월요일과 금요일 날 좀 이제 주도해 왔다가 오랜만에 처음 아닌가요? 화요일 네, 나오신 화요일 거? 날은 제 처음입니다. 네. 문선희 전문가가 이 시간을 책임졌기 때문에 문선희 네. 전문가로 보려고 했던 시청자분들이 오실 거예요. 오늘 그래도 만족시켜 주실 거잖아요. 그 만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껴뒀던 자료들인데 어.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대방출.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동차에 대한 포인트를 오늘 다 알려드릴 거예요. 네. 우리가 자동차를 한다면은 완성차, 부품주들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완성차 안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와서는 자동차 키워드들이 좀 많이 생겨났죠. 네. 내연기관, 뭐 가솔린, 디젤, 내연기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이런 키워드들을 모두 다 좀 세분화해서 보셔야 됩니다. 현대차가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모멘텀을 다 같이 받고 올라온 것은 아니거든요. 네. 현대차를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면 각각 섹터를 했을 때 완성차, 내연기관의 완성차, 또 수소차에 대한 포인트, 전기차에 대한 포인트
지금은 이제 2020년도 9월달 이제 하반기를 준비했을 때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네. 자, 우선은 현대차는요 완성차에 대한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네. 내연 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 현대차가 크게 올라봤거든요. 주가가 바닥점에서 본다면 65,000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거진 3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을까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자, 이거는 이제 전 세계의 자동차 판매 동향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차에만 국한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상반에 보면은 중국에서부터 미국 또 유럽의 국가들까지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 대한 포인트 보는데 네. 현대차가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이 자동차 판매 현황인데 당연히 이제 새로운 신차 판매에 대한 현황이겠죠. 예. 물론 이제 도매를 다 빼놓고 이제 신차 소매 쪽에서만 네. 본다면은 증감률을 한번 볼게요. 뭐 다 국가들 다 있지만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경기 위축, 소비 위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에 가장 소비에 또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판매가 다 전년비 대비해서 떨어졌어요. 거의 대체로 뭐 20-30% 이런 정도씩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기준점을 보시게 되면은 네. 지난해 연간 실적에 대비해서도 떨어졌을 거고 상반기에 대비해서도 떨어진 게 당연한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이례적으로 현대차 또 현대차 기아차가 주로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났어요. 그러네요. 작년보다 오히려 판매가 더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가 올라온 겁니다. 기아차도 당연히 올라왔죠. 네. 이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자,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신차 판매 현황 이거는 보게 되면은 내수와 외수의 시장까지 합쳐져 있는 내용인데 현대차가 분명히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더 성장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아직도 어렵다. 이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자동차 환경이 개선이 된다라면은 네. 또 주가에 대한 영향점을 봐야 되기 때문인데 다음 절을 하나 보도록 하죠. 예. 자,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그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 7월에 누계를 보셔야 되는데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올해 상반기 때 앞에서 봤던 도표는 2020년도 상반기의 자료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2020년 7월 달의 현황이에요. 7월 한 달만 가지고 그렇죠. 한 건가요? 보시게 되면은 전년비 대비해서 감소됐어요. 네. 당연한 거라고 예측도 됩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가 가장 올라왔던 거는 전년보다 신차 판매가 우린 괜찮았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7월 달을 볼까요? 현대차 기아차도 떨어졌어요. 보시게 되면은 네. 한국에 대한 포인트 뭐 일부는 올라왔습니다. 네, 한국은 올라왔네요. 네. 예. 한국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이 YY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을 보시게 되면은 감소 추이 네.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나진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례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현대차라고 너무 국한돼서 얘기드리는데 네, 네. 한국의 시장이 살아난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신차 효과가 좀 컸었던 것이고 기존의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가 새롭게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 카니발도 새롭게 나왔고, 그밖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텔루라이드, 팰리세이드 모두 다 이제 신차 효과가 좀 좋았던 것인데 네. 한국 시장이 유난히도 살아났다. 그런데 7월 달까지도 여전히 글로벌 시장은 어렵다.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 자료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일전에 한번 가져왔던 자료긴 한데, 네. 6월 달까지의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내수, 내수. 그리고 해외 판매에 대한 추이인데요. 우리 시장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이 내수 판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해외 판매는 어려웠어요. 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현대차, 그러니까 계속 현대차라고 하네요. 네. 한국의 시장에서 이 자동차 판매가 신차 효과가 났던 것들이 네. 해외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 내수 시장에 대한 매출이었다는 거. 네. 이게 지금 핵심이고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또 쌍용차, 뭐 한국에 팔고 있는 GMD라든가 자동차에 대한 추이를 더 보시려면은 내수 판매에서 해외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같이 또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일단은 지금 내수로만 내수만 살았다는 보니까. 얘기예요. 네, 앞에 있는 도표들은 내수로만 살았다는 겁니다. 네. 여태까지 주가가 3배 올라왔어요. 근데 내수 판매로 해서 올라온 것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음. 해외 판매에 대한 턴 어라운드 된다면은 이 부분들이 다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인데 네. 다음 자료 좀 보도록 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를 보셔야 돼요. 네. 결국에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현대차, 기아차가 그러니까 어려웠던 시기는 음.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첫 네. 번째, 내수 판매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와서는 80%까지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외제차가 도로에 많이 보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 국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에서 외제차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눈에 많이 띄고 네. 있더라고요, 수입차들이.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내수 판매 비중이 점점 떨어졌었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외제차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지만 또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수출입 동향들, 미국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음. 이렇게 이제 유럽의 시장, 미국의 시장, 중국의 시장, 해외 판매에 대한 부분이 부진하다 보니까 네. 내수 판매까지 부진한 주요 현대차가. 시장 전반적으로 그리고 내수까지 다 부진했던 그렇죠. 거죠.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하향 추세였습니다. 네. 이런 삼중고를 겪었다가 요번에 이제 내수가 살아났어요. 아직 왜 해외 수출은 살아나지 못했죠? 네. 코로나 때문인 것이고 음.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해외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좋아지려면은 음. 해외 판매에 대한 부분들도 채워 나가야 돼요. 음. 그런 경쟁력을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충격을 경험하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신차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전 수치로 이제 거의 근접하고 있네요. 네, 일단은 YY 이제 전년비로 비교한다면은 네. 여전히 지난해에 대한 기준을 못 따라왔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난해에 있었던 이 주가 만약에 글로벌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에 위치했던 실적으로 기반했을 때 판단하면은 아직까지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진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도 이제 되살아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 좋은데 현대차 내용 괜찮은데라는 생각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내용을 또 보여야 돼요. 음.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차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네.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음. 자 현대차, 기아차가 주로 매출할 수 있는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시장이 살아나는가를 보셔야 돼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내수 판매로 해서 현대차 실적 괜찮았다 확인했고 주가가 3배 올라갔어요. 네. 그럼 여기서 내수 판매로만은 현대차에 대한 주가를 계속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해외가 살아나느냐, 판매가 이제 나갈 수 있느냐를 네.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유럽에 대한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유럽 먼저. 급격하게 감소됐지만은 다시 한번 또 이제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뭐 그래프와 유사한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평균치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어요. 예년의 수준까지 못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측면이고요. 이게 좀 더 올라와야지 유럽 안에서도 유럽의 기업들에 대한 자동차 판매, 네. 또 우리나라가 나가는 시장에 대한 추이도 괜찮아질 텐데 이게 아직까지는 어렵다. 네. 자 이제 다른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수요가 올해 왔을 때 4월하고 7월에 대한 회복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19가 12월 달에 중국에서부터 나왔지만은 네.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위협이 된 것은 2월 달. 아시아 지역에서는 2월 달, 3월 달에 극심했고요. 네.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4월, 5월, 6월 넘어가면서 이제 극심에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도표 시기가 4월 달에는 크게 급락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월, 6월 시간이 가면서 이제 7월 달이 되면서 좀 회복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자 주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 또 중내 이 기업들이 이제 이 판매가 될 수 있는 주요 국가에 대한 수요가 7월 달 되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는 전체 평균은 힘듭니다. 전체 평균은 힘들지만은 주로 가줄 수 있는 한국은 좀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는 건 독일인데 네. 우선은 프랑스 쪽에서 소비가 좀 살아났죠. 제가 예전에 그 경기의 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에 네. 대한 좀 재미난 자료 중에 하나가 이 레스토랑 예약에 대한 지표 있죠. 네. 이 지표가 상당히 또 제법 맞거든요.
가장 먼저 살아난 이 레스토랑 예약에 대한 활동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프랑스가 가장 먼저 살아났었거든요. 아, 그래요. 야, 그 부분들이 자동차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만큼 소비를 할 수 그렇죠. 있는 게 그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음. 또 경기에 가장 민감하고 소비의 위축에서 소비가 살아난다면은 선택되는 제품 중에 하나다. 예. 스마트폰을 바꾼다던가 음. 가전제품을 바꾼다던가 그리고 자동차를 바꾼다던가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또 프랑스에서 보인다는 것. 네. 참고로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살아나야 되는 곳은 독일. 독일이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들이 살아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음. 일단은 영국은 좀 자체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좀 배제를 하겠고 네. 제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것은 인도입니다. 인도. 음.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그런데 네. 인도에 대한 7월달 추이 보면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직전에 있었던 위치보다는 살아났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제 다음 자료 보도록 할까요? 제가 재밌게 좀 보였던 지표가 인도라고 했어요. 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유럽보다 좀 더 잘 살아났어요.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이 창궐하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살아난다라면은 인도 시장에 대한 추이가 살아난다. 네.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시장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가 성공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 중국 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 큰 충격인 2월달, 3월달에 대한 추이를 이겨내고 6월달, 7월달 되면서 되살아나는 이제 포인트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네.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전에 있었던 수준까지는 이제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전년비 대비해서 좀 살아난 모습이에요. 2020년도 가장 굵은 선, 짙은 선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이전의 수준보다는 살아났다. 예. 중국에 대한 시장이 살아난다면은 포인트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있었던 도표에서는 지금까지는 해외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힘들었다. 네. 아직까지도 힘들다라는 거를 지금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시장을 준비할 때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살아나는 포인트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에 대한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은 2월달, 3월달에는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이 아주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에 대해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살아나기 이제 대비책이 좀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경기 자체는 코로나 확진세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은 경기 자체에 대해서는 방어 능력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렇죠. 점점 갖춰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방역을 하면서 이 활동에 대한 기업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나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경기 지표가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뭐 2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걱정까지는 했지만은 기업에 대한 활동 사실 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아직도 힘들겠지만은 맞아요. 큰 기업의 입장에서 하나의 전체적인 나라를 이루는 산업 사이클에서는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현대차, 기아차가 더 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판매로만 볼 수는 없다. 네. 이제는 해외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아직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확진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금 현재 2천만 명이 넘어갔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추이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면은 3천만 명이 곧 앞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사상자가 지금 9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은 100만 명까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이 뉴스 헤드라인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의미 있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위축될 수 있는 뉴스가 네.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확진세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잡혀야 됩니다. 지금 가장 크게 확진세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 또 인도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인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잡히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예상 추이가 이 속도가 아주 빨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네, 확실히 이 주요 시장에서 코로나19 완전히 잡혀가는 그렇죠. 모습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를 주가를 더 보려면 내수가 아니라 네. 우리 앞에서 상반기 올라왔던 건 내수인데 하반기로 보려면 또 내수로는 올라올 수 없어요. 그렇죠. 해외 시장으로 봐야 됩니다. 풀이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은 했지만 아직 회복은 좀 제법 했지만 회복을 해서 넘어간 때는 아니다. 네.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보여줬는데 네. 하반기 때까지 그 실적을
내수에서 더블이 넘어갈 수 있느냐? 음. 이미 3배 이상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럼 현대차, 기아차 고민할 때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코로나에 대한 확진세가 줄어들면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나는 해외 판매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 때 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두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아직까지 어려워요. 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음. 이 자료는요,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상장되어 있는 자동차 기업들을 다 보여준 건데요. 수많은 기업들이 날려 있네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 매출은 현대차, 기아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 현대차가 미국에 이제 유럽에 가장 먼저 진출했고, 그 다음에 미국을 진출했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을 겨냥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네. 사실 그 가운데 현대차, 기아차만 해외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저가 경쟁력이 통했고 미국에서 현대차에 대한 뭐랄까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현대차, 기아차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시절 때부터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들이 꼭 현대차, 기아차만 내품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해서 해외 자동차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한 지가 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생겨나면서 현대차를 뜯어보게 되었고 그 안에 있었던 부품 회사들, 이 부품 괜찮은데?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마크가 아니라 네. 이들 회사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을 보시게 되면은 현대 기아차에 대한 수요 중요하지만은 예. 해외 시장에 대한 수요가 더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근데 기업들을 보세요. 네. 여전히 힘들죠. 근데 살아나는 몇몇의 기업들이 있어요. 앞에 소수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가운데 네. 앞에는 이 실적이 전환돼서 음. 올라간 종목들, 실적이 전환된 종목들, 주가에서도 당연히 차별성이 둬야겠죠. 네. 그런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예. 지금 자동차 종목들이 모두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모두 다 올라오고 있는데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만약에 이대로만 봤으면 네. 상단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당연히 좋겠고 하단에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안 좋아야겠죠.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그렇죠.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사실 다릅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상단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요. 네. 현대공업. 오늘 이 종목이 어제와 오늘 이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보셔야 되는 게 한국 아트라스 BX. 예. 보시게 되면은 상단에 있는 기업들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세방전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세가 나온 종목들. 근데 상단에 있다고 해서 올라오진 않았죠. 그런데 하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요. 보시게 되면은 뭐 코프라. 네. 예, 이 종목도 오늘 급등세를 보였어요. 현대차, 기아차가 네. 52주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올라왔고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화신 이 종목들 오늘 윗꼬리가 나왔지만은 네. 분명히 앞에서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 대비해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잘 나온 기업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골고루 다 올라가고 네. 있다는 거군요. 자,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보는 포인트가 결국에는 자동차 종목들이 더 잘 가기 위해서는 네. 내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냐? 북미 지역 네. 혹은 중국의 시장 진출, 해외 시장.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이 있어야지만 이들 종목들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에 대한 부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네. 그리고 포인트가 전기차하고 수소차와 같은 다른 섹터에 대한 부품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처럼 내연기관에 대한 내수에 대한 실적으로만 올라온 게 아니다. 네. 해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까지 현대차 더 들고 가도 될까요? 기아차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은 네. 해외에 대한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 들고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은 아주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때예요. 왜냐하면 내수의 판매도 올라왔고 네. 지금 52주 신고가인데 나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좋죠. 52주 신고가 나왔는데 네. 그런데 주의는 해야 된다. 음. 왜냐하면 상반기 때 올라왔던 건 내수.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도 해외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선택. 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해외 시장에서 좀 이제 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냐? 주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보시게 되면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출고 추입니다. 2020년도 보시게 되면은 이 현재까지 봤을 때 가장 이제 굵은 초록색 선이 되겠죠. 네. 보시게 되면은 차이점이 좀 나타나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을 좀 회복을 했고 음. 기아차는 아직까지는 그 추이가 살아나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전년비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어려워요. 음.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전년비 대비해서 현대차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 네. 옅은 초록색 선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이격이 있죠. 그리고 이 정도도 마찬가지. 일단은 코로나에 대한 충격은 좀 탈피는 했지만 네.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까지 메워야 될 네. 부분이 있다. 메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 시장에서 평가했을 때 내수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은 상당히 부진했는데 네. 현대차, 기아차는 내수 시장에서 오히려 작년보다 더 잘 나왔어요. 수치적으로 좋았어요. 네. 플러스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 대한 타겟점 본다면은 아직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준점을 봐서 의미를 부과한다면은 여전히 전년비 대비해서 마이너스라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예.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이 전환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레벨업을 지금 예측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상반기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좀 바뀌었다. 왜? 신차에 대한 효과로 해서 일시적인 그 기간에 대한 판매량만 봤던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다 죽었는데 현대차, 기아차만 플러스가 나왔다. 전년비 대비해서 플러스가 나왔다. 예. 이건 좀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된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에 대한 위축에 대해서 산업에 대한 종목을 선택했을 때 네. 실적이 살아있는 기업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실적주로서 현대차, 기아차를 오랜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가 상반기 때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 포인트에선 좋았어요. 음. 근데 해외 판매량은 아직까지 힘들다. 네. 이런 설명을 좀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 자료 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5개 이 내수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수출량에 대한 보시게 되는데 네. 자, 상단에 있는 게 현대차, 기아차예요. 음. 도표를 보실까요? 2020년도 8월 달하고요. 19년 8월. 19년 8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외수 판매가 있나요? 수출 동향? 없어요. 없어요.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레벨업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외국에서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와 확진세에 대한 감소세와 외국에서 자동차 시장이 살아나느냐 네. 그 포인트를 확인해야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도표의 맨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예. 전체 판매량에 대해서는 살아났어요. 플러스입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내수에서 괜찮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상반기까지 내수가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추이가 내수 시장으로만 현대차, 기아차를 연말까지 볼 수 있느냐? 네.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앞에 있는 것처럼 전년비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2.29%, 마이너스 18%.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출에 이제 공백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동향이 나왔을 때 보자는 얘기예요. 음. 저도 현대차, 기아차를 특히 현대차를 올해 코로나 위기 때 실적주 중에 하나로 소개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야기 들었던 2월달, 3월달, 4월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8월달, 9월달, 10월달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추이가 여러분들의 주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추이를 또 다른 이제 차트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일단은 내수와 이 증감률에 대한 추이,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위가 내수로 이루어졌다고 했었는데, 네. 사실은 현대차, 기아차가 주 역할을 했고 쌍용차라든지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수에서도 좀 어려웠어요. 이제 그걸 감안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형태를 보셔야 되는데 예. 상반기 때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 7월 달에 와서 그 증감률에 대한 추이가 이마저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국내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새로운 신차에 대한 연속성이 아니라면은 네. 우리 국내에서도 내수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증감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은 이 올라온 요 위치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고 지금은 이마저도 떨어진다라면은 네.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도표는 내수 판매량이거든요. 네. 근데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7월 달 와서 증감률이 떨어졌어요. 내수로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당장 내수도 그렇죠. 생각보다 부진하다. 제가 이야기 들었던 시점은 이때예요. 이때입니다. 그래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주가도 분명히 음. 반영이 됐는데 지금 또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것만 지금 이걸로만 해서 주가가 상반기 때 올라왔는데 하반기를 채울 수 있는 거는 이걸로는 못 채운다는 얘기예요. 해외에 대한 판매량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청자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외 판매에 대한 수위가 살아나는 것을 전망할 때, 네.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때 지금 현대차, 기아차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아야죠. 오늘은 파는 날이에요.
감히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 네. 여기에서 하루 이틀 현대차, 기아차가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다시 봐야 될 때는 그 전망과 그렇죠. 현실이 합치될 때. 사실 그때 다시 이런 봐야 말 된다.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종목이 분명히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당연히 좋으니까 52주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쁘다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저 역시 용기를 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상반기 때 저도 역시나 현대차를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다시 봐라. 좀 신중하게 봐라. 이런 이야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성공해야 되는 시장은 중국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브랜드 가치가 너무 바닥이에요. 네. 중국에서 통하려면요. 현대 기아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가야 돼요. 현대 기아차라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기차로 가야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살아나려면은 중요한 시장은 유럽, 미국인데 미국에 대한 추이 한번 볼까요? 네. 자, 일단 이 내용도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현대차고요. 오른쪽은 기아차입니다. 일단은 수준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 미국에 대한 추이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지만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들 저도 좀 보도록 하죠. 네.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많이 가져왔어요. 네. 자, 보게 되면은 상반기 때 이 우리가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좀 어려웠는데 네. 이 추이가 조금 더 살아나야지만 예, 이 부분들을 좀 역할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좀 다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오늘 자료를 확실히 보시면 가지고 오신 자료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오늘은 좀 그런 네. 부분들이 살아야 된다. 포인트 딱딱 집어서 보도록 네. 하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포인트는 사실 뭐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서 당장에 판매를 한다. 이 부분들은 아직은 어렵거든요. 네. 결국에는 디젤이라든지 가솔린에 대한 수요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해외 시장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네.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완성차 관련된 종목들, 완성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에 대한 회복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여기서는 스탑.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스탑. 네. 지켜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라인대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더 강할 때는 옆으로 가더라도 저는 나중에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전망이 좋아질 때 조금 더 코로나에 추가해 대한 주자. 회복이라든지 경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자동차 쪽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졌을 때 네. 그때 봐야겠다. 확인이 됐을 때. 그렇죠. 이미 이제 상반기에서 내수로만 올라갈 수 있었던 시장에 대한 퍼포먼스는 이 주가에 나왔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봤을 때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섹터가 전기차도 있습니다. 수소차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소차와 전기차로 현대차, 기아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키워드로만 봐요. 네. 그러면 먼저 전기차를 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은 전기차 경우에 봤을 때 아직까지 전 세계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높지 않아요. 아무래도 지금 디젤이라든지 특히나 가솔린 차량이 시장의 가장 큰 점유율이고, 다만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는 비중을 이제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하에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양산을 보는 건데, 네.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분명히 코로나에 대한 타격은 받았습니다. 그럼 전기차에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봤던 포인트는요. 내수에서, 그러니까 그 완성차, 디젤, 가솔린 쪽에서는 해외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날 때까지 나는 안 본다. 네. 이런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차 쪽에서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네. 자, 전기차 포인트에는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게 글로벌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BEV라고 해서요. 이 완전한 전기차거든요. 우리 하이브리드 차는 다 제외하고 네. 완전한 이제 전기차만 순수 전기차만 했을 때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에 대한 충격 같이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회복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도표를 다 따라하고 있는 것들 보시게 되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힘들죠. 네. 그리고 중국도 보시게 되면은 전기차 가장 중요한 시장인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급감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유럽을 봐야 됩니다. 음. 자,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살아났어요. 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밸류가 작년보다 오히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네. 글로벌 전반적으로 했을 때 이 자동차 판매가 살아나지 못했는데 내연기관에 대한 수요도 살아나지 못했는데 네. 친환경차는 그래도 그 와중에 유럽에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유럽이 키포인트군요, 그러면. 역시나 유럽에서는 정책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정책이 펼쳐지면서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택을 한다면은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전기차에 대한 포인트는 유럽, 미국, 중국 이 세 곳을 갖고 있는데 유럽에서에 대한 포인트가 또 네. 여전히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추이를 볼 건데 왼쪽하고 오른쪽은 사실 같은 도표입니다. 네. 일단 오른쪽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오른쪽으로 설명드리겠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 때까지의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을 가지고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네. LG화학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됐어요. 네. 자, 이런 추이가 있다라면은 앞으로도 이 추이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유럽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요가 일어난다면은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역할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추이가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비교 대상 이야기한다면은 작년에 LG화학에 대한 점유율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는데 네. 지금은 2배 이상 올라왔다라는 거. 2위 수준이었죠? 네, 네. 2위였고 네. 추이도 사실은 파나소닉이 월등히 높았고 LG화학은 2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네.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친환경에 대한 정책이 펼쳐져서 유럽이 살아났다라면은 친환경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도 당연히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것인데 배터리 기업에 대한 역할 LG화학이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네.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비중이 네. 지금은 과거보다는 그래도 살아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었던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지만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이 죽어 있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연기관 차량들은 상당히 힘든 것인데 아, 절대량 자체는 줄었지만 네. 그 점유율 자체는 그렇죠. 비중은 유지하고 전기차의 비중은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보시게 되면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16년보다 점차 살아나고 있는 때이다. 네. 만약에 이 시기에 코로나 위기가 없었다라면은 추세 자체는 괜찮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한번 저 굴곡은요.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은 네. 배터리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중단되었을 때 시기예요. 어. 근데 그것을 제외한다면은 추세는 계속 네. 연속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기대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 중요한 도표에서의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중국 시장이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판매량이 상당히 높은 비중이 테슬라 모터스에 있어요. 네. 테슬라에 대한 영향권에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네. 이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럼 중요하게 이제 보여야 되는 도표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 테슬라 모터스가 얼마만큼 시장에서 이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왜 자료가 이거밖에 없죠? 네. 자료가 첨부가 안 됐나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네. 여기까지만 PD님이 시간 계산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말로써 풀이한다면은 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까, 전기차 시장에 대한 회복력이 얼마나 빠를까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것인데 예. 테슬라 모터스 데이가 9월 22일 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포인트는 그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시장이 전체 시장 장수성 판매량은 죽었는데 전기차에 대한 비중은 조금 살아 있다라는 것.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을 보셔야 된다는 것. 앞에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 앞에 자리 보도록 하죠. 키워드 3개. 자,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중요한 이유는 네. 중국에서의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유럽에서의 시장은 이미 점차 회복력의 부분들. 왜냐면은 테슬라 모터스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시장이 중국이고요. 네. 새롭게 투자를 준비하는 곳이 유럽입니다. 그 시장에서 테슬라 모터스 배터리 데이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네. 사실은 예정대로 했다라면요. 테슬라 모터스 배터리 데이는 상반기 때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연된 것이 이번 9월 22일 날 발표가 되게 되는데 자, 매년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배터리에 대한 신기술이 나와요. 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배터리 데이에서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데 중요한 키워드가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과연 테슬라 배터리의 파트너가 바뀌느냐. 음. 이전에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요. 테슬라 배터리는 파나소닉만 공급을 했어요. 네. 그런데 작년 하반기 후반이 돼서 LG화학이 새롭게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는 좀 달라질 것이다. 왜냐면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2분기 테슬라 이 컨퍼런스 콜이 나왔을 때 네. 배터리 생산 기지를 중국에 크게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유럽에 생산을 새롭게 준비할 것인데 배터리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에 좀 더 비중을 크게 둘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중국 안에서 일본의 파나소닉에 대한 수입을 통해서 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현지에서 배터리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러면 파트너에 대해서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이 오늘 이번 배터리에 대해서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음. 그리고 역시나 배터리에 대해서 신기술이 새롭게 바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이다. 네. 왜냐하면 LG화학이 이 배터리 파트너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나온 것이요. 그동안의 전기차라는 것은 보조금을 받아야지만 판매가 될 정도로 비중이 컸어요. 네. 그런데 전기차 스스로도 뭔가 원가에 대한 절감을 해서 보조금이 아닌 보조금을 떨쳐내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테슬라 모터스가 더 잘 팔리겠죠. 네. 그래서 테슬라 배터리에 대한 이 전기차에서 가장 큰 이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배터리거든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테슬라 모터스의 자동차의 원가를 절감한다는 거는 배터리에 대해서 원가 절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트렌드를 만들어줄 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다음 자료까지만 딱 보고 음. 예, 오늘 좀 강의를 좀 압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이 중요한 언급 사항들이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기가팩토리에 대한 투자, 상해에 대한 기가팩토리에 대한 투자, 네. 그리고 여기에서 현지 조달에 대한 파트너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요. 유럽에 있는 이 베를린 기가팩토리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터리 셀에서 이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하이 니켈화인데 네.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가 절감을 한다면 LFP 이 LFP에 대한 역할을 또 보셔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LFP를 추종하진 않아요. 하이 니켈을 추종을 합니다. LG화학과 삼성 SDI는 하이 니켈이에요. 그래서 LFP 같은 경우에는 CATL의 역할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예. CATL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를 가지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는 것이 좀 아쉽네요. 네, 네. 그러니까는 자동차에 대한 포인트가 내연과 이 내연기관, 디젤과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내수에서 반영할 수 있는 주가는 퍼포먼스는 이미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네. 앞으로 봐야 되는 거는 해외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강무 전문가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추가 추이를 여기서 일단 멈추겠다. 해외 판매에 대한 시장에 대한 환경이 바뀔 때까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추가를 추가 진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포인트로 현대차를 바라볼 수 있을까? 지금은 아니죠.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섹터로 봐야 되고요. 네. 수소차는 수소차대로 섹터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전환해서 봐야 된다는 걸 이야기 드렸고요. 네. 전기차 쪽에서 이제 키 포인트를 더 설명하고 싶었지만 수소차에 대한 포인트도 이야기 드리고 싶었지만은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해서 네.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예. 자, 이렇게 오늘 자동차 산업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워낙에 또 여기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이 완성차 대표적인 업체죠. 현대차, 기아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전기차 이야기까지도 전해드렸는데 나머지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도 금요일에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이광무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시장 계속 주식학교는 앞서 시작했을 때와 유사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길 바라고요. 주식학교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